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베이글을 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3대 베이글을 갖고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개 브랜드는요, 사실 1번, 2번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코끼리 베이글, 런던 베이글 뮤지엄 1대, 2대. 그 다음 3대는 뭐 니커버커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입장에서 가장 트레디셔널한 베이글은 에브리띵 베이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세 가지 브랜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뉴요커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뉴욕 베이글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베이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미국 가면 일어나서 길에서 파는 베이글이든 뭐 스타벅스든 베이글 구워서 거기다 크림치즈 발라 먹는 거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이 베이글의 유래는 17세기 초 폴란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고, 주이시들이 먹던 베이글이 이제 이주되면서 유럽으로 왔고, 이제 19세기 말부터는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미국에서 전파가 됐는데, 이제 이 베이글이라는 게 윙이란 뜻이거든요. 독일 말로.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반지 링. 네네, 반지 윙. 왜냐면 이게 윙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베이글은 물, 이스트, 밀가루, 소금, 그 네 가지만 가지고 만든 아주 심플한 브레드예요. 이걸 반죽을 해서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끓는 물에 데쳐요. 그걸 구워내는 건데, 그 이유는 유태인들은 이렇게 빵 안에 왜 기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풀리는 거를 죄악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것도 거짓이다. 그래서 보면 잘라보면 단면이 그 기포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이글로 한 대 맞으면 거의 망치로 한 대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베이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뉴욕 베이글이 유명하긴 하지만 몬트리올 베이글 스타일이 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 네네네. LA에 제 조카들이 너무 맛있는 베이글집이 있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몬트리올식 베이글이라고. 아, 그게 지금 LA에서 네네네. 엄청 유명한 카리지 베이글. 뭐가 다르냐면, 몬트리올 베이글은 그 삶는 물에 꿀을 넣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달고, 그 다음에 굽는 방법이 달라요. 그 몬트리올 거는 화덕에 굽고, 그 다음에 뉴욕 스타일은 오븐에 굽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몬트리올 베이글 스타일이 코끼리 베이글이고. 아, 그래요? 거기는 화덕에 구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끼리 베이글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베이글이에요. 요걸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코끼리 베이글이에요. 네, 몬트리올 방식에. 왜냐면 이게 화덕에 구워서 조금 더 거무틱틱하죠. 요건 그냥 오븐에 구운 베이글, 뉴욕식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 이제 세 가지가 3대의 베이글의 세 가지 플레인 베이글이에요. 에브리띵인데, 이건 진짜 뉴욕식으로. 사실 이거 자를 때 보시면요, 에브리띵 베이글이 제일 딱딱해요. 가장 뉴욕 스타일에 닿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남동은 좀 외국인 학교도 있고, 그래서 좀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에브리띵 베이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이글을 싫어하는 이유가 딱딱해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딱한 빵을 안 좋아해. 파리의 깜빠뉴라는 빵, 그게 훨씬 더 건강한데도 일본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더 부드럽고 더 폭신한 그런 맛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료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떡같이 쫀득쫀득한 식감을 낼까. 그러니까 우리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하지만 짜장면이 꼭 중국 짜장면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 한류 베이글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런던 베이글은 베이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뜯어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게 정통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그렇죠. 그거 성공 요인이면 됐지 뭐. 그게 맞아요. 우리가 꼭 뉴욕식을 먹어야 된다. 아니, 그거는 이제 취향의 선택의 문제지. 그래서 사실 런던 베이글 먹어보면 베이글은 아니에요. 제가 먹어도. 뉴욕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스타일의 베이글인 거죠. 아,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좋대는데. 2024년 캐치 테이블 1위거든요. 웨이팅. 와. 자, 그다음에 코끼리 베이글. 네. 이거는 거의 반죽은 비슷한데 이제 화덕에 구운 차이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코끼리 베이글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 화덕에 구웠기 때문에 탄맛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어떤 게 맛있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런던 베이글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눌러지지도 않아. 근데 이건 벌써 런던 베이글이 제일 부드러워. 제일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런던 베이글은 베이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야. 빵이 맛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글 쉐입을 한 빵이죠. 지금 이제 런던 베이글이 이렇게 히트를 친 데는 한국적인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들의 집요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료 대표님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도 엄청 크고, 마케터, 그 다음에 운영진이, 그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해요. 왜냐면 어느 회사도 이렇게 런던 베이글처럼 세 사람의 합이 잘 맞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백화점들이 놀래요. 런던 베이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첫날 오픈했는데도 꼬임이 없었대. 이거는 운영 면에서도 대단한 매뉴얼과 대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나만 해도 만약에 이 정도 터졌으면 지금 한 20개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참았다는 게 대단하죠. 그 많은 유혹에도 지금 아직도 희소성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코끼리도 아직도 한남동도 줄 서고 성수동도 줄 섭니다. 로케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성수동도 저기 찾아가야지 있잖아. 근데 이들도 대단한 게 내가 오늘도 8개밖에 안 파는 거야. 코끼리 베이글은 금토일은 8개밖에 안 판대. 야, 얘네가 런던 베이글보다 더 세네. 제한이. 근데 그건 아마 시간이, 거기서 직접 구워서 그 화덕에 굽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금토일은 일찍 떨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런던 베이글은 코로나 때 마치 런던을 가는 듯한, 여행을 떠난 듯한 그 향수가 있잖아요. 인테리어가 인스타그래머블의 성지로 된 거거든. 그게 코로나 때 아주 대박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끼리 베이글은 약간 술도 있고 그런 어떤 펍에 온 것 같고, 에브리띵 베이글은 그냥 가면 진짜 베이글 델리 스토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다 독특한데, 에브리띵 베이글은 내가 볼 때 유행을 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진짜 매니아층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 주말에는 진짜 다 떨어져요. 오전에 안 가면. 진짜 오리지널 베이글을 좋아한다. 그럼 에브리띵 베이글에 가서 일주일 거 사다가 냉동실에다 넣고 그렇게 먹겠다. 충성 고객층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코끼리가 많이 사갖고 가기는 사실 힘들어. 왜냐면 포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 필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포장해서 가기가 좀 어렵거든. 이 보시면 런던 베이글은 이렇게 박스에다가 쫙 넣어서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에브리띵 베이글은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럴 수 있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브랜드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베이글이 히트를 쳤던 건 사실 이거야. 코끼리에서 새로 개발한 크림이에요. 크림. 이걸로 바람이 분 거거든요. 그래서 막 줄을 서고, 그 런던 베이글 생기기 전에 코끼리 베이글은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사러. 이건 사실 크림 치즈라기보다 훨씬 부드러운 소프트 크림이에요. 크림치즈가 들어갔지만 훨씬 달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생크림 같은. 코끼리 베이글은 약간 몬트리올 베이글 스타일의 화덕을 지향하면서 이 안에 또 이런 소스나 이런 필링은 또 한국식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크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난 대단한 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가는 게 1위 올리브영, 2위가 런던 베이글이래. 여기 코끼리도 그래. 아니 지금 여기 압구정동 가잖아? 외국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 트렌드한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게 아주 열풍이 불어가지고 성공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글 열풍은 언제까지 갈까요? 사실 지금 런던 베이글은 다들 이렇게 오래 가지? 생각보다 오래 간다 하는데, 지금 뭐 거의 1,000억 정도 매출을 막 달성하고 있으니까 수익률도 좋고, 지금 이 정도 간다는 건 리핏 게스트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단골 손님도 많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해외로 갈 것 같아요, 이 열풍이. 그러니까 K 베이글이 된 거야. 지금 막 파리바게트, 뭐 뚫레쥬르 이런 빵이 미국에서 난리예요. 열풍이 불었어. LA고 뉴욕이고 막 그 프랜차이즈 때문에 난리인데, 런던 베이글이 진짜 똑똑하다면 이제 한국에서 뭐
너무 많이 펼쳐서 희소성이 없어졌을 때 해외로 공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이런 코끼리 베이글도 전 국민이 다 좋아하기는 좀 어려운 카테고리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요소 어느 정도지 이걸 전국 확산형 뿔레주르처럼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K-베이글의 바람을 타고 해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베이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크림치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에서 1960년대에 베이글은 크림치즈다. 이걸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전 지역에 이제 베이글엔 무조건 크림치즈 이렇게 됐던 프로모션 사례가 있어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 필라델피아 치즈 회사가 만든 문화네요. 아, 그렇죠. 이제 그 크림치즈 안에 뭐 대파도 넣고 레몬도 넣고 블루베리도 넣고 이제 이런 다양한 크림치즈를 먹게 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상한 게요. 크림치즈는 식빵에 발라 먹으면 맛이 없다. 네. 왜냐면 이게 설탕이 만약 들어있으면 크림치즈 바르면 오히려 크림치즈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약간 맛이. 근데 아주 밋밋한 데가 크림치즈를 바르니까 그게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필라델피아가 여러 가지 빵에 테스트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이글을 찾고 뉴욕에는 주이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베이글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인 거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한번 크림치즈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Everything. 에브리띵 지금 건 뭐예요? 요건 블루베리.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리티로 크림치즈도 띡해요. 런던 베이글 건 이게 레몬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레몬이에요. 그러면 더 신맛이 확 나겠다. 맛있죠? 그다음에 코끼리? 코끼리 베이글은 자기 상품이 아니고 기성품들을 파는구나. 블루치즈인가 봐. 좀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의 취향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빵 자체에 들어갈 때 느낌은 코끼리 베이글도 좋아요. 화덕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에브리띵 베이글은 여긴 진짜 완전 뉴욕 거 같고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빵 같고 맛있네요. 다. 유럽에서 락스라 그래가지고 뉴욕 사람들이 많이 먹는 크림치즈와 연어. 이건 뉴욕 베이글 코너에서도 넘버원 셀러예요. 락스라고. 이게 이제 에브리띵. 와, 이거 딱딱해서. 뉴욕에 온 느낌. 연어도 좋은 거 썼네. 하나도 안 비려. 이거는 코끼리. 확실히 이게 부드러우니까 좀 작구나. 이거는 야채를 많이 넣네요. 크림치즈는 적네요. 뉴욕식은 딱 크림치즈랑 많이 넣고 연어 딱 넣고 이거는 조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이건 좀 변형한 건데 이 락스는 확실히 에브리띵이 맛있네요. 그리고 코끼리는 확실히 아까 먹은 크림이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예요. 감자하고 베이컨도 있고 가른 고기로 한 그 소스 같은 게 있어. 너무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베이글이 실패했었던 아이템이잖아, 카테고리. 파리바게뜨도 했었고 툴레주르도 했었고 뭐 또 다른 모든 제과들 뭐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했던 거예요, 베이글이.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변형해서 시작한 건 코끼리가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크림치즈라든가 이런 반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도를 했고 그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가공한 듯한 게 지금 런던 베이글이에요. 근데 답은 시장에 있다. 베이글이라는 이렇게 좋은 매테리얼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데도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한국에 맞게끔 재개발. 그러니까 그것이 신제품 개발이지 막 없는 거를 안 먹여본 거를 막 에디슨처럼 세상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왜냐면 발명을 하는 것과 발견을 하는 건 다른 얘기인데 마케팅과 상품을 개발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지 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먹던 걸 먹이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인식을 좀 바꿔서 새로운 맛을 내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들이 하나는 몬트리올 스타일, 하나는 뉴욕 스타일이지만
뉴욕 스타일에서 또 다른 변형,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오리지널을 지키겠다. 각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 지금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요. 난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서로 헐뜯거나 서로 카피하거나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 세 브랜드는 각자의 아주 독자적인 자기네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자기네 표현 방법을 가지고 사실 심지어 지금 크림치즈를 봐도 같은 게 없어요. 정확하게 독립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먹거리 브랜드 중에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선배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젊은 후배들의 싸움이 저는 아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싸움이.